99번째. 예. 박한쌤의 야간 수업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에서는 앞으로 2분기 그리고 당장 다음 주 무엇보다 4월달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5월 3일날 미국의 금리 동결 결정이 거의 예상되는 시점 5월 3일 FOMC 발표 전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국내 방송의 이정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의 비밀은 단기로는 굉장한 호재예요. 감산이라는 거가. 하지만 실적만 놓고 봤을 때 굉장한 악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충격받으실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채팅창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올리신다든가 혹은 방송 내용하고 상관없는 것을 올리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사전 경고 없이 가차 없이 그냥 강제 퇴장시켜 버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하는 방송이 있고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가 돌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4월 달에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시장이 여러 번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4월 달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황소장 강력한 주가 상승장이 와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4월 달을 기반으로 해서 2650까지 올지 아니면 많게는 하반기에 3000포인트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2700 돌파 다음에 3000 간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저처럼 2200에서 주식을 풀베팅한 사람이 3000 가는 거하고 2600, 700에서 지켜보다가 사가지고 3000 가는 거하고 똑같은 3000인데 다른 게임인 거잖아요. 특히 지금은 4월 달에는 2500포인트를 이제 드디어 돌파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삼성전자가 이끄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도 지원 사격이 오고 그러면 4월 달에 2500 돌파 나오고 이제 2600을 향해서 가는 시점인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했다가는 거꾸로 이제 주가가 곤두박질 타는 타이밍에서 야 미국이 금리 동결한대 6월달 7월달부터 금리 인하한대 삼성전자 드디어 반도체 DRAM 가격이 상승했대 그래서 나는 주식 살 거야 거기가 상투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봄날의 단비같이 엊그저께 산불 났을 때 봄날 단비 내렸잖아요. 비록 그 봄비 때문에 꽃잎은 일찍 떨어졌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던 산불이
꺼지고, 그리고 말 그대로 만물이 소생하는데 중요한 농사라든가 이런 거에 중요한 저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 봄비 같이 그런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만큼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방송,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악재가 아니라 단기 호재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종목들도 그래서 우리가 풀베팅도 하고 파시겠다는 분들 말리고, 그 이유도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송도 여러분 걸로 잘 만드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여기서 괜히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신다거나 뭐 이상한 형태로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가차없이 말씀드렸던 대로 저기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로 풀어보는 2분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전략이라기보다는 4월의 전략인데요.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1시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최저가로 끝났던 삼성전자가 특히 외국인들이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사상 최고의 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도 종가 저가로 끝나고 덕분에 종합주가 지수도 종가 저가로 끝났었는데, 다행히 삼성전자가 그 다음날 장 시작되기 전 하루 1시간 전에 대규모 감산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래 가면서 그 감산 발표가 주가를 급등시키죠. 그래서 연중 최고가로 마감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중 최고가. 그래서 삼성전자로 풀어보면 종합주가지수가 2,500을 넘어서 2,600, 650까지, 삼성전자는 7만 전자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막상 좋은 호재로 받아들일 건지, 연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냐.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고정 D램 가격이 상승하고 7만원 전후에서 6월달, 7월달 미국이 금리 인하도 나오고, 그랬을 때 그런 호재 속에서 삼성전자가 튕겨져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때 뒤늦게 그런 소식을 듣고 매수하는 사람들 대열에 합류할 건지, 지금 결정한다고 봤을 때 절대로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추가하면 안 된다. 때려야 된다. 지금 선행 매수를 생각해 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달에 상승은 선행 상승이다. 감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일 뿐이지 기술적 반등이지, 다만 연중 최고가 돌파 나왔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그렇지만 올라올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아주 짧게, 아주 길게 보기는 어렵다. 특히 2, 4분기 반등은 추가적인 어떤 호재, 그래서 추가적인 호재라는 것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회사의 인적 분할이라든가 D램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분할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이상 7만원 전후에서 추가 상승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런 호재들이 있으면 추가도 가능하겠죠. 일단 지금은 엊그저께 발표한 1, 4분기 실적,
예. 1, 4분기 실적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로 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소리도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신다 하면 1번 한 번만 눌러 주실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갑자기 저희 방송이 꺼져 버렸네요. 한국경제TV 이 공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장중 갑자기 이게 지금 뭐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차원에서 예, 지금 나는 소리 화면 잘 들린다 하시면 11번 한 번만 눌러 주실까요? 예, 유튜브 말고요. 예, 보니까 꺼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 팀 말고 여기 잠시만요. 예. 마이크 테스트. 자, 나는 소리 화면 잘 들리고 잘 보이신다 하시면 예. 77번 눌러주세요. 예. 네. 유튜브 팀은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실 겁니다. 예. 이제 여기 것도 한국경제TV 공개방송 시스템도 정상화이 되었네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잠깐 시스템이 잠깐 다운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폭주해서 들어오시니까 네, 그러면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가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분석을 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줄줄이 사탕, 소재, 부품, 장비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도 꽤 유리하십니다. 자, 2023년도 삼성전자는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매출액은 63조 7천억. 매출액이 63조 7천억. 삼성전자 전체예요. 1, 4분기. 그리고 영업이익은 5,840억. 5조가 아닙니다. 이 끝자리가 10억 단위예요. 그래서 매출액은 63조 7천억. 영업이익은 5,840억. 작년도 1, 4분기 영업이익은 14조 121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1, 4분기 영업이익은 5,840억으로 마이너스 96%. 무슨 얘기냐면 2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얘기죠. 뭐가?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자, 그러나 매출액은
9.5%, 작년 동기 대비는 18%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감소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으로 따지면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자, 그리고 핸드폰 및 네트워크 통신 사업부, 백색가전 사업부, 이렇게 쭉 있어요. 하만카돈, 차량용 스피커 반도체 사업부. 자, 그런데 보세요. 다른 거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핸드폰 및 통신 장비 사업부 32조 원, 분기 실적이에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2022년도. 여기는 이제 이번 연도 1, 4분기 실적이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저런 매출액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여러모로 이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가 충격적이냐면 반도체가 작년도 1, 4분기에 26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다른 거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다른 사업부는 반도체 사업부가 특히 치명적이에요. 마이너스 50% 매출액. 자,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20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70%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른 거는 안 줄어들고 14조 원의 매출 급감이 있었는데 77조 원에서 63조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20조에서 6조로 줄어들어가면서 14조 매출액이 여기서 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해되셨죠? 나는 이해됐다. 5번 눌러주세요. 즉 이번 연도 1, 4분기 실적 발표가 5,840억으로 영업이익이 발표 나고 매출액은 63조 7천억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매출액이 14조 원이 줄어들었는데, 즉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건 잠깐 줄어들 수 있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산을 해서 일시적인 수익이 줄어드는 걸 커버할 수 있느냐. 14조에서 5천억으로 줄어든 걸. 영업이익만 줄어들거나 당기순이익만 줄어드는 건 일시적일 수 있지만 매출액이 줄어든 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많고 많은 사업부에서 줄어드는 거는,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는 반도체 사업부고, 매출액 14조 원이 줄어들었는데 작년도 1, 4분기 대비해서 그거는 전부 다 반도체 사업부에서 14조 원, 메모리 사업부에서 줄어든 14조 원이 전체 매출액에 다 줄어드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스닥 시장이든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종목을 선택할 때 메모리 반도체 쪽은 장기 투자로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다 팔아야 된다는 거죠. 순차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원익 쿼츠,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다 올라오는 종목군들이잖아요. 이번에 올라올 때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면 안 돼요. 야, 무슨 얘기냐, 밀리면 사야지. 아니에요. 2, 4분기도 실적이 좋아지냐? 안 좋아져요. 작년도에 21조였던 매출액,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이 2, 4분기에 6조 6천억으로 줄어듭니다. 3, 4분기에 9조 8천억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일이잖아.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안 팔려가지고. 다른 거는 안 줄어들어요. 하나도.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에서. 오로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만 줄어듭니다. 매출액이 마이너스 70%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매출액의 감소, 14조 원, 15조 원에 이르는 감소는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1, 4분기, 2, 4분기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도 걔들이 다 까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하이닉스 매출액 분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전자만 정확하게 사업부별로 매출액과 수익 구성만 잘 분석해도 하이닉스는 차량용 반도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1번, 없으면 2번. 있다 1번, 없다 2번.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차량용 반도체가 있다. 하만 카돈. 차량용 반도체가 있다 1번, 없다 2번. 눌러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백색가전과 TV. 있다, 없다? 하이닉스. 있다 1번, 없다 2번. 당연히 없죠. 헤드셋. MX라는 게 이게 스마트폰하고 통신 네트워크 장비 부서입니다. 삼성전자에. 있다, 없다? 없어요. SDC. 뭐 삼성 디벨로퍼 뭐 어쩌고인데 디스플레이 뭐 이거지만 있다, 없다? 하이닉스 없어요. 오로지 이거밖에 없죠.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감산한다니까 주가 급등 나온 건데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마이너스 60% 폭락할 정도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어요? 10조 원 매출액이 하이닉스는 4조 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줄어도 다른 데서 메꿔 나가. 심각한 거예요. 하이닉스 입장에서.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제가 꼼꼼하게 조금 더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황입니다. 잘 보세요. 매출액은 작년도 1, 4분기 대비 18% 줄어들었어요. 작년도 1, 4분기 대비 18%. 4, 4분기, 작년도 4, 4분기 가장 최근 거 대비 9.5%. 영업이익은 얼만큼 줄어들었느냐? 작년도 대비
작년도 14조 원 대비 이번 연도 5,840억은 마이너스 95.9%. 96% 줄어들었죠, 사실. 20분의 1 토막이 넘게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예요. 개별 잡주가 아니라. 자, 위기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매출액이 95% 급감한 적이 있었나요? 지난 20년간? IMF 때 말고는? 서브프라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 나는 지금 위기가 뭔진 모르겠는데 어떤 수치상으로 느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느껴진다. 7번 한번 눌러주세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이 보여요. 지수도 보이고. 삼성전자는 지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최근 1년 사이 작년도 6월인가요? 6월 초 이후에 최근 가장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감산으로 인한 돌파였지만 정확하게 작년도 1, 4분기 대비 이번 연도 1, 4분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95.9%가 급감했어요.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남아있는 돈을 풀베팅이라고 삼성전자를 베팅하라고 했지만 지난주 목요일 날 실제로 이 실적을 보면 섬뜩합니다. 수익률은 급등 나왔지만 섬뜩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대부분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마이너스 95.9% 14조 원의 적자가 작년 대비 어떻게 13조 5천억이라는 수익이 급감했을까? 살펴봤더니 잘 보세요. 작년도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도 1, 4분기에 8조 4천억 원의 1분기 순이익이 났어요. 그 가운데 90%는 메모리 반도체. 7조 8천억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연도 1, 4분기에서 작년 동기 대비 13조 5천억, 즉 96%의 실적 감소가 있었는데 역사상 전무후무예요. 어디서 실적 감소가 나왔느냐? 반도체 파트에서 4조 2천억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조 2천억 적자니까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는 이런 부서가 없잖아요. 이해되셨죠? 하이닉스는 오로지 그냥 다 적자라고요. 자, 그런데 메모리 파트에서 4조 1,800억, 95%가 메모리 파트에서 나왔어요. 메모리에는 낸드와 디램이 있는데 시스템이 있고 반도체에는 다 메모리에서 나왔다고요. 삼성전자의 적자는. 작년도에 8조 원에서 이번 연도에 4조 2천억. 그러면 12조 5천억의 적자가 사실 작년도 1, 4분기 대비 메모리 파트에서 발생한 적자입니다. 다른 거는 별 차이 없어요. 다른 부서는. 사람으로 따지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삼성전자 작년도 1, 4분기 전체 수익률이 14조 원. 근데 8조 4천억. 즉 60%, 65%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큰 적자가 나와요. 4조 2천억. 사람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의대, 서울대 의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마다들인데 그놈이 생전소관석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전체를 지금 말아먹게 생긴 거죠. 매출액 14조 원 감소. 전부 다 반도체에서 나왔고 영업이익률 14조 원 다 어디서 까먹었느냐. 13조 5천억을 얘가 다 까먹은 거예요. 적자는 4조 2천억이지만 작년도 플러스 8조 원이었으니까 13조 원이 넘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적자가. 1, 4분기에 작년 대비. 다른 부서는 아무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답은 나온 겁니다. 하이닉스는 더 심각한 거예요. 얘는 이게 다잖아. 자, 그러면 반도체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D램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다 까먹었으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잠깐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겠네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감산을 해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는데 주가가 쭉 올라와. 그래서 7만 원이 왔어. 7만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뉴스가 나오는 거죠. 어떤 뉴스? 삼성전자가 드디어 바닥을 탈출했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메모리 반도체 D램 고정 가격이 드디어 상승했다. 라는 뉴스가 5월달 중반에서 6월달 초순에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6월 13일, 6월 14일 혹은 5월 3일 전후에서 5월달 금리 동결, 미국이. 그리고 6월달이나 7월달 이 사이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와. 삼성전자는 이미 올라가 있고 D램 고정가격 상승한다고 하고 있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7만원 전후나 7만 2천원 전후에서 D램 고정가격 드디어 인상하고 금리 앞으로 인하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때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망설인단 말이에요. 뭐를 망설여요? 이걸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호재가 막 나오니까 못 파는 거야. 올라오니까. 오늘 박한샘의 야간 수업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감산한다는 발표 뉴스에 산 것처럼 호재가 나올 때는 팔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선행 매수를 해서 선행 매도를 하는 정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 삼성전자가 전부 다 어디서 까먹냐?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파트만 집중해서 한번 제가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삼성전자 전체의 매출액을 살펴봤어요. 영업이익과. 다른 거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업 부서는. 반도체에서 다 까먹었어요. 매출액 14조 원, 영업이익률 14조 원. 메모리 반도체에서 13조 원씩 다 까먹었어요. 자, 그런데 그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 반도체, 여기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낸드 플래시,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는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8조, 반도체에서만 만들어낸 영업이 8조 4천억이에요. 1사분기 전체 14조 원 영업이익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8조 4천억이 반도체에서 나왔다고요. 자, 그런데 그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왔느냐? 영업이익은 주로 낸드 플래시, D램에서 6조 원, 낸드 플래시에서 1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 작년도 1사분기. 2사분기도 비슷합니다. D램에서 7조 원, 9조 9천억 영업이익 중에서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서 1조 9천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D램 메모리에서 나왔어요. 2사분기도. 자, 그런데 이번 연도 1사분기는 어떠냐? 4조 2천억의 적자입니다. 누가? 반도체에서.
어디서 많이 까먹었나 봤더니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대부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디서 까먹었다고 생각했느냐. 그래도 낸드 플래시는 흑자가 폭이 컸어요. 순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숫자는 디램이 높지만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낸드가 높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번 연도 누가 적자 냈는지. 낸드 플래시가 2조 4천억 적자 나왔습니다. 앞으로 2분기에는 어떠냐? 2조 4천억 또 적자예요. 예상하기. 3분기도 1조 9천억. 4분기도 9천억 예상됩니다. 누가? 낸드 쪽이에요.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한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사형 선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시죠? 저도 지금 열심히 일합니다.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기회를 주고 싶고 그렇죠? 자식 생각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상사 회사의 갑질이나 혹은 부당한 대우,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상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굴욕적인 일들, 거래처와 일할 때 갑을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당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됐든 혹은 대기업 임원이 됐든 꾹꾹 참고 일하시잖아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가장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되는 게 언제냐면, 야, 삼성전자 임원이 월급이 연봉이 50억이래. 현대카드 사장님이 연봉이 20억이래. 무슨 은행 지점장님은 20년 근무했는데 연봉이 2억이래. 야, 그 뭐 앉아서 먹고 노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명웅은 노래 한 곡 부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이래. 그 사람이 고생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임원이면 뭐 아래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하고 할 것 같죠. 그 사람은 또 그 윗사람한테 또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데 가면 또 그 사람들한테 또 굽신굽신 해야 됩니다. 비위 맞춰줘야 되고. 쉽지 않아요. 공무원 국장이고 뭐 3급이고 6급, 4급이고 3급이면 막 큰소리 땅땅 치는 것 같고 기업체 사장들한테 맨날 탁상 행정만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국회에 끌려가야 되지. 국감 뭐 한다고 하면 날 새야 되지. 산불 나면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또 대기해야 되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참고 일하느냐? 당장 때려쳐도 먹고 연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 자식들 생각하고 뭐 하니까 그 어려움과 그 수모보다 자식들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힘이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입니다. 하이스쿨 교육을 위해서.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및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는 디램이 아닙니다. 낸드 플래시예요. 근데 그 낸드 플래시가 지금 디램은 3분기에는 회복돼요. 어느 정도. 근데 낸드 플래시가 회복이 안 돼요. 2조 4천억, 2조 5천억, 1조 9천억. 이번 연도 내내 적자야.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는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22%, 25% 였는데 이번 연도 1, 4분기에는 마이너스 90%예요. 삼성전자의 D램은 작년도 1,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49%, 52%였는데
이번 연도에는 마이너스 47%입니다. 즉 D램 반도체는 1조 원어치 팔면 5천억 손실, 정확히 4,700억 손실. 낸드 플래시는 1조 원 팔면 정확히 9천억 손실이에요. 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 종주국의 미래는 낸드 플래시에 있단 말이에요. D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3년 전에 중국 다롄 공장, 인텔이 운영하던 다롄 공장에서 인텔이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이닉스가 아직 그 돈도 다 아직 안 갚았어요. 분할로 공장을 샀기 때문에 9조 원 주고 샀죠. 왜 샀어요? 그 회사가 1년에 4천억씩 적자인데. 바로 이 낸드 플래시 때문에 샀습니다. D램에서는 6천억씩 까먹는데 1년에. 낸드에서는 2천억씩 수익이 나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4천억 적자지만 그 인텔이 매각한 공장을 9조 원에 샀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왜? 낸드 플래시 기술이 중국 레노버나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애들이 이걸 사버리면 삼성전자 격차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참 하이닉스와 격차가 2등으로서인 하이닉스는 선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때문에 샀어요. 이거를 당시에. 아직 그 대금도 다 안 갚았어. 분할 납입이니까. 그런데 1조 원 팔면 얼마 적자예요? 9천억 적자예요. 누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오죽하겠어요. 원가가 10만 원인데 9만 원에 판다고요 지금. D램은 원가가 10만 원이면 지금 5만 5천 원에 5만 3천 원에 파는 거예요. 자, 느낌이 오시죠? D램은 그나마 연말 4분기 되면 흑자인데 낸드부는 4분기가 돼도 적자 예상이에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1, 4분기 4조 2천억 적자, 2, 4분기 4조 4천억 적자고 3, 4분기에는 이제 D램 가격을 올릴 거에 예상해서 올라오는 거죠. 4, 4분기 흑자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미국이 금리 한 번 6월달에 내리고 7월달에 뭐 어정부정 하다가 갑자기 세계적인 어떤 금융위기라도 그러다가 뭐 무슨 은행이라도 한두 개 더 망가지면 다 골로 가는 거예요. 회복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그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왜 감산 결정을 했는지. 다행스럽게 지금은 그나마 그것이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그 감산 결정이 주가에 이로운 형태로 작용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다가 멈춘 거, 앞으로 동결이나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거.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도 그걸 환영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죠. 흑자로 연말에 돌아서긴 하지만 낸드 쪽은 치명타예요. 자, 내 자식도 나처럼 노비로 살아야 된다. 내 자식도 나처럼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된다. 내 자식도 나처럼 앞으로 어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 하나 마련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자식 안 낳는 겁니다. 자, 낸드 플래시가 계속 마이너스 90% 적자. 내년에도 흑자될 가능성이 없다. 시설 투자할까요? 안 합니다. 누가? 삼성이, 하이닉스가.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코스닥 위에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종들이 살아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감이 오시죠? 그러면 앞으로 뭐에 베팅해야 되느냐? 메모리 쪽은 올라오면 일단 때려야 된다. 반면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부품이나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이런 쪽은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게 아니다. 그것도 역시 때려야 된다. 그러나 떨어졌을 때 메모리 쪽은 떨어지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면 안 된다. 아직까지. 지금 올라오는 건 뭐냐? 감산으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 및 슈팅이에요. 금리 동결 및 인하에 대한 선행 상승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사라고 해가면서 목요일날 수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다. 뭐를 사는 거다? 금리 인상이 끝나서 금리 동결 및 향후 인하까지 예상되는 유동성의 순간 목조르기가 그동안 금리로 목조르렀는데 잠깐 놔주는 현상.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를 사는 거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업황을 보면 어떻게 돈이 나가냐. 더 떨어져야지. 유동성을 잠깐 옥죄했던 걸 줄여주는 걸 사는 거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실적은 삼성전자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12월 연말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조 원 팔아갖고 4,700억 적자예요. 여기는 9천억 적자 1조 원 팔면 랜드는 심각해요. 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얘들은 이것만 하잖아.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공장 때문에 다랭강지 인수했는데 눈덩이 적자가 된 거죠. 말 그대로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선택은 달리합니다. 삼성전자는 뭐를 해요? 감산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연중 최고점을 돌파가 나와요. 삼성전자는 덕분에 감산을 선택함으로써 작년도 6월 초순 이후에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65,000원이라는 지점을 돌파합니다. 테크니컬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죠. 7만원 정도 전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4월 달에. 이 반등을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감산이 앞으로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보는 게 아니라 반등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미리 사서 미리 수익. 그렇죠? 악재 사서 호재에 때려보자. 종합주가지수의 관점도 비슷합니다. 그때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를 여기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가 그럼 또 올라가겠지. 그렇지만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감산 이제 D램 고정 가격이 인상됐다든가 72,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자 그럴 때 얘를 추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추격하지만 박한샘의 야간 수업 방송을 보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수익 실현해가면서 그 다음을 지켜보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여러분들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지난번에 주가 폭락할 때 박한샘 삼성전자 뭐 매수 그다음에 여기서 뭐 실리콘밸리 뱅크 샀을 때 드디어 올라간다. 그리고 엊그저께 뭐 아직도 남아있는 현금이 있으면 삼성전자 우선주라도 사라. 솔직히 종가 저가 나왔을 때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싸게 잘 샀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행 악재 지금 감산 때문에 올라온 거는 어차피 선행 매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언제 때려 먹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호재 터뜨려 놓고 때려 먹어요, 이놈들이. 누가 사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는 거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팔아먹기 바빠요, 지금. 왜? 실적 보니까 아찔하거든. 더군다나 그냥 야 6천억이다. 작년 대비 95% 실적이 감산했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막상 반도체 이렇게 보고 낸드가 마이너스 90%, 1조 원 팔면 9천억 손실이라는 거 보면 아찔할 거래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감산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시간을 벌자는 거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하이닉스는 뭐를 선택하냐면 놀랍게도 교환사채를 발행합니다. EB라고 불리는 익스체인지 본드의 약자죠. 교환사채. 즉 내가 너한테 돈을 꿔줄게. 얼마?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 이자율은 1.75%. 그런데 돈을 꿔주는데 조건이 있어. 채권, 돈을 꿔주는 것이 이제 채권을 사가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돈으로 안 돌려받고 주식으로 돌려받는 옵션을 선택하고 싶어.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케이 했어요. 2조 원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뭐를 선택했냐면 본인이 업종 삼성전자처럼 시장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감산으로 버티지 못하고 일단 1조 원어치 팔으면 9천억 손실이잖아요.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는 1조 원 팔면 5천억 손실이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냐면 교환사채, 즉 돈을 빌려오는 거죠. 뭐를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해서 1700만 주, 2.4%를 15억 달러에 팔아서 2조 원의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대신에 2조 원의 돈을 마련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용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창고에다 어차피 팔아봐야 손실이잖아. 10,000원짜리 메모리 반도체 팔면 5,000원에 팔아야 돼. 그렇죠? 50% 손실이니까 창고에다 싸놓고 안 팔겠다는 거예요. 낸드 플래시 10,000원짜리 팔면 1,000원짜리 10장 주고 팔면 9,000원 손실이야. 마이너스 90%.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창고에 싸놓고. 대신에 뭘로 버티겠다는 거예요? 내 살 잘라먹어서 허벅지 살 잘라먹어서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자동차 팔고 시계 팔고 아파트 팔아서 내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버티겠다는 거죠. 자사주를 교환사채로 주겠다는 거죠. 얼마에? 11만 1,180원에. 지금 가격보다 25% 정도 높은 가격에.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을 빌려준 애들 입장에서는 11만 1,000원보다 높이 올라가면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이 나는 거고, 얘보다 낮게 내려가면 그냥 원금 돌려받겠다는 거죠. 채권이니까. 이자도 받아 먹어가면서. 그런데 무조건 11만 1,180원에 다 애들이 가져가는 아닙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잖아요. 2년 뒤나 3년 뒤나 약정한 기간 내에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게. 그러면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가격도 떨어져요.
이해되셨죠? 네. 근데 자사주를 이렇게 받아가는 거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팔아서 시간을 버티겠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버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3일 날 자사주로 버티겠다고 했고, 그리고 4월 5일 날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하고, 사실 둘이 공식적인 담합은 안 했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마지막 수를 둔 겁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거지.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는 전체죠,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순간 튕겨져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더 튕겨가겠지. 떨어질 땐 누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하이닉스가 더 많이 폭락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럼 단타 매매를 하면 어디서 해야 될까요? 얘에서 해야 되겠죠. 하이닉스에서. 반면에 삼성전자 아까 실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종합주가지수의 방향성을 보고 2600 정도, 2650까지는 가능해 보인다. 2, 4분기에 4월달 특히. 그런데 그걸 추격해야 되느냐, 그때 조심해라는 얘기죠. 선행 상승. 이거를 하루아침에 돌리기는 어렵잖아요. 감산이라는 문제로 이걸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 4조 2천억, 4조 4천억 2분기. 더군다나 낸드 플래시 쪽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2, 4분기도 안 되고 3, 4분기에도 50%, 4, 4분기도 이거라는 건 내년도도 적자일 가능성이 커요. D램은 그나마 4, 4분기 흑자 예상한다고 하지만 이것조차도 외부적인 충격이 더 없다고 보는 거지. 미국 시장에 출렁거리기라도 하면 얘도 뭐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가 마이너스 90% 적자다. 하이닉스도 그럼 마이너스 90%가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진 않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사실 그 기둥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380조, 하이닉스 64조.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우선주까지 합치면 500조예요. 반도체가. 더군다나 코스닥 딸린 새끼들, 식구들 생각하면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는 건데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라고요. 참 난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잘 돼야 세금이 거칠 거 아니야. 근데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 지금 이자만 100조가 더 늘어난다는데 1초당 뭐 1억 얼마씩 해서 현재 부채율 계산하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주식이 본질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저출산에 반도체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구조가 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중국 애들 제끼고 스마트폰 팔아먹기도 어렵고. 그럼 방향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정해졌죠.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뭐 바이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한국?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큰 섹터들이 있는데 방사는 특수성이 있잖아. 앞으로 여기에서 반도체가 내년도에 회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동차도 사실 어려워요. 앞으로는 소비가 반도체가 내년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는 건 D램 구정 가격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거잖아.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위축된다는 얘기예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테슬라가 대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일단 4월 달에 벌을 때 바짝 당겨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다행히 해피하게 삼성전자가 장 시작되기 전에 감산한다고 해서 발표해 줘서 그렇지, 그 발표 안 했으면 저 주식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실적 보고. 감산한다고 해서 그나마 올라온 거잖아. 시간을 버는 거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케이스지. 이번에는 정말 운이 너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일단 주구장창 올라가는 게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 다행인 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로 이제 갔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5월 3일 날, 한국 시간으로 5월 4일 날 새벽 4시, 2시 반경에 발표된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어렵잖아. 6월 14일, 7월 26일 금리 거의 동결이거나 인하로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실적이 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감산 때문에 올라오는 거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금리 동결과 맞물려 가면서 이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앞으로 뭐 코스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이 나온 거잖아요. 당분간은 메모리 반도체 올라왔을 때 빨리 빠져나와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 주가가 밀릴 때 사면 된다 안 된다? 하이닉스 절대 사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낙폭과대가 있을 수 있어. 왜? 다른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하이닉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메모리 반도체야. 낙폭과대가 있다 없다? 없다. 급등도 먼저 하고 급락도 먼저 하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갖고 올라올 때는 하이닉스 갖고 수익 내고, 올라온 거 갖다 때려 먹을 때는 뭐 갖고 주식 선물 갖고 수익 낸다? 삼성전자는 어렵고 하이닉스로 또 때려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오잖아요. 일단 감산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럼 2차 전지가 또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나눠 먹기가 안 돼, 한국이 지금 시장이. 아직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커. 연속성은 없어요. 2차 전지는 연속성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반도체가 올라오면 제한상이 너무 많아. 반면에 기아차, 현대차는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죠. 1, 4분기 이제 기아자동차.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야, 요즘 시장이 왜 그래? 자동차든 반도체든 2차 전지든 다 잡주처럼 움직여. 대형주가 막 쭉 폭락, 이틀 사이에 10% 폭락, 2, 3일 사이에 또 10, 20% 급등. 이게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환매가 빠르다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비정상 시장이니까. 중요한 건 4월 달에는 일단 뭔가 되는 장이다. 미국 장의 금리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또 뒤늦게 뒷북 치는 사람들이 나온다. 분명히 2200, 2300, 2400 깨질 때 주식 다 파는 사람, 2200 깨질 때 주식 다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뒷북 칩니다. 올라올 때. 2650, 2700 근처 가면 또 뒷북 쳐요. 그때 팔아야 돼요. 업황 개선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사이클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보셨던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90%잖아요. 답이 없어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0%가 아니라 영업 매출액이 그런데. 매출액이 마이너스 50%잖아. 반토막이잖아요. 반도체가.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95% 하더라도 매출액이 반토막이에요. 매출액이. 반도체가 아까 보셨지만.
반도체 매출액이 그쵸? 1, 4분기 26조에서 13조 마이너스 51%. 2분기도 마찬가지. 영업이익률 이런 거 감소하는 건 그렇다 쳐도 D램 12조에서 3조 7천. 심각해요. 실제 마이너스 70%잖아. 시스템 반도체가 그나마 제자리니까 지켜지는 거지. 낸드 마이너스 70%, 65%, 3분의 1 토막씩 난 거잖아요.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분의 1 토막, 95%. 당분간은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등 나왔다가 밀릴 때 낙폭과대가 된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하이닉스는 반등 나왔다가 밀릴 때 낙폭과대가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반도체니까. 3분기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대한민국의 주식을 생각해보면 좀 아찔한 생각도 든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 미국 금리 동결 및 6월 7월 인하론 상승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까딱 잘못해서 못 빠져나오면 진짜 제2의 서브프라임 IMF처럼 큰 하락장이 나올 때 영원히 못 빠져나올 수, 당분간 몇 년간 못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처럼. 그걸 기억하는 것이 오늘 야간 수업에 삼성전자의 실적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한 핵심이다. 이해되셨죠? 일단 4월 달에 벌어놔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 시장이 솔직하게 만만하거나 쉬우면 저도 웬만하면 할만한 장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 뼈도 못 추리게 생겼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각별히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사라는 지금 남아서 바이오에서 수익이 좀 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4월달, 5월달 시장이 4월달에 돼가면서 벌어놓을 때 바짝 벌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장이에요. 저희가 이제 정액결제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모멘텀 주도 클럽 아침 7시에 모닝 브리핑부터 해서 마감 방송까지 장중 리딩을 하는데요. 선착순 100명이긴 한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끝날지 오늘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5만원 한 달 모멘텀 정액 그 금액인데 이거를 정기 결제 매월 정해진 금액에 빠져나가면 35만원에 플러스 첫 달은 7일을 더 드려요. 다른 때 제가 5월달 6월달을 그때까지 장이 계속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여름까지는 있다고 보는데 다른 날은 몰라도 4월달은 여러분들이 꼭 정말 혼자 하시면 어려워요.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잘 활용해 보세요. 3490에 5051 이번 달만 7일이 연장 7일을 더 드려요. 자, 제가 웬만하면 정말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겠지만 삼성전자 실적 보니까 하이닉스는 말 안 해도 할 얘기도 없고 솔직하게 그렇지만 그게 주식한테는 또 호재입니다.
왜? 이미 실적이 다 까발려진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감산이라는 게 원래 주가가 그래요. 먼저 튕겨져 올라와요. 선행상승인 거지. 빠질 때 또 무섭게 빠져서 그렇지. 그 4월 달에 벌을 때 좀 벌어 놓으세요. 그래야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굴려 먹든지 하시겠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 그래서 풀로 한번 벌어봐야 돼. 벌어놔야 돼요. 자, 계좌 수익률 공개 가능하냐? 제가 지금 힌트 수익률이 저희가 아시죠? 저희가 1억 갖고 시작하는 거. 제가 지금 이번 연도 힌트 수익률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른 분들은 1분기만 하고 수익률을 제로로 정산시켜요. 저는 1년간 끌고 갑니다. 2022년도에 수익률 정산 다 끝내고 현재 2022년 3년도 보통 3월 말에 수익률 다시 또 1억으로 정산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1년간 내가 수익률이 어떻게든 누적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저의 누적 수익률 힌트 매매 계좌가 있어요.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제 똑같이 해요. 이해되셨죠? 네. 자,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바라본 이 삼성전자의 이 수치가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전체 실적에서 반도체가 까먹은 거가 다예요, 사실. 그런데 그 딱 까먹은 거에서 낸드가 1억 원 팔면, 그러니까 10,000원 팔면 4,700원 적자예요. D램은. 낸드는 10,000원 팔면 9,000원 적자예요. 근데 그게 3분기에도 회복이 안 돼. 심각한 거죠. 하이닉스한테는 치명타겠지만 일단 감산이라는 게 그래서 왜 이렇게 약발이 세냐, 하이닉스에. 작년 연말부터 그것이 주가에 너무 세게 반영된 거예요. 감산을 하니까 튕겨져 올라오는 거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센 약, 한 번에 잘 듣는 약 일수록 사람 건강은 해치죠.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약발 한꺼번에 세게 오르는 한약, 그렇게 간이나 이런 거에는 좋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어요. 자, 현재 시간이 11시 14분인데요. 네. 4월 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실적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정말 오늘 강의를 완전히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전략 속에서 버려야 될 종목. 하이닉스는 절대 떨어질 때 사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 낙폭과대가 있어, 앞으로. 하이닉스는 없어. 이게 2분기, 3분기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3, 4분기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99번째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는 100회 강의네요. 다음 주에. 어떤 이벤트를 한번 해야 하게 되겠죠? 아주 좋은 이벤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게 좋을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도서. 그래서 다음 주에 한 10분 정도 제가 좋아하는 책을 추천해서 이벤트로 뽑아서 책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큰 선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즐겁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다 같이 7788 눌러가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이 되시면 네. 아침에 문자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고 159-0700
0700을 통해서도 고객 콜센터에 통해서도 확인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살아남는 사원이 돼서 우리 5월 5일 날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자고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할게요.